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일 새로운 정치인들,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뭘 어쨌다는 거야? 헷갈리는 부분도 많으실 건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통일교 아이템을 정말 깔끔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통일교 수사에 관한 이 특검 내부의 분위기도 제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적으로 당사자들 반응까지 나온 명단이 5명입니다. 당장 지금 그 사의를 표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바로 사표 수리까지 됐죠. 지금 이제 그 갤럽 여론조사부터 일단 보고 가실게요. 네. 통일 속보로 지금 하나 짚고 가실게요. 통일교 의혹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갤럽 조사인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56%, 전주보다 무려 6%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통일교 아이템 어떤 아이템입니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원래 그것도 뭐 목걸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을 수사하려고 사실 잡은 아이템인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다?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아마 특검 출범 당시에는 이런 사태를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어디로 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게이트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재수, 벌써 이제 전 장관이 되나요? 전 해수부 장관. 전재수 장관은 어제 이제 귀국을 하면서 아주 멘트를 세게 했더라고요. 제가 돌았으니까 돈을 받고 시계를 받게 30살 이후로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 아니 이게 사실 시계를 찾냐 안 찾냐가 이게 우리가 조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뭐 시계를 차야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고 또 정동영 장관도 이 사람은 이제 2021년 9월 30일 당시에 차담을 한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가평에 있죠. 그 천정궁 통일교 본부 거기에서 한번 차담을 한 적이 있다. 근데 차담만 하고 그 뒤로 연락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름이 나왔으니까 본인이 반박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임종성 이게 지금 실명 나오고 본인이 반박한 사람이 5명입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이 사람은 통일교 쪽 윤영호 쪽에서 구체적으로 정치자금을 줬다. 나오는 액수로는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3천만 원을 줬다라고 그렇게 의혹이 지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 뭐 사실 무근이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조 친명 모임 그 7인의 멤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친명계를 연결하는 가교로 지목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임종성 전 의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 돈봉투 사건 여기도 연루돼가지고 이제 선고까지 다 났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일부 뭐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본인은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노래 불렀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천정국에 뭐 가본 적은 있다고 그랬는데 간 이유가 그쪽에 예쁜 카페가 있어서 여러분 납득이 가세요? 그 예쁜 카페가 있으면은 어떤 그 우리가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로 의심받는 이런 단체 그 어떤 그 집산이 되는 그런데 여러분 가시나요? 아무튼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본인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이제 어제발로 다 그 실명이 나와서 보도가 됐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윤영호 씨가 진술한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구체적으로 금품을 줬다, 얼마를 줬다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죠. 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물타기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목된 사람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고 현재 그 대한석탄공사 사장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그 금품 전달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이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받았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런 금품 전달 보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5명이에요. 금품과 관련돼서 보도된 사람이 5명이고 이 중에서 민주당 쪽 인사가 3명입니다. 3명 지금 전재수, 정동영 그리고 지금 임종성까지 민주당 쪽이 3명이고 그리고 이제 나경원, 김규환 이렇게 국힘 쪽이 2명인데 일단 수사를 해봐야겠죠. 물론 이제 수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긴 하지만은 아마도 김건희 특검 초기 아니면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이런 결과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거 김건희 잡으라고 친 덫에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거명될 줄은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이들 중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전재수 전 장관. 왜 우리가 보통 뭐 버틸만 하고 이거는 내가 방어할 만한 의혹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웬만하면은 현직을 유지를 할 것 같은데,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는 웬만하면 다 버티잖아요. 아니 대통령도 뭐 본인이 뭐 기소된 상태에서 다 출마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지금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해서 그냥 민간인의 신분에서 떳떳하게 뭐 수사 재판 대응하겠다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조금 심각하고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뇌물죄로 처음에 이제 특검에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뇌물죄라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하면은 이 청탁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청탁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이 전재수가 사실 처음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뇌물죄를 수사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공여자 진술. 공여자 진술을 해야 되는데 공여자들이 입을 꼭꼭 다뭅니다. 왜냐하면은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윤영호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또 얼마를 줬다, 뭐를 줬다까지 지금 얘기를 산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자, 구체적으로 뭘 줬냐? 불가리 까르띠에 시계 그리고 현금 4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게 윤영호의 진술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액수로 봤을 때도 고가죠. 당장에 시계 목걸이 누가 문제됐습니까? 김건희 여사 이 진술 나오고 나서 해당 업체들 압수수색 들어갔죠. 관계자들 소환 조사했죠. 직원들 소환 조사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진술이 민주당 측의 핵심 인사한테 나왔는데 특검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 부분 제가 뒤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금품이 뭐의 대가로 의심이 되냐? 바로 청탁의 대가. 어떤 청탁의 대가냐?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된 협조의 대가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공여자의 진술 그리고 이 대가성입니다. 이 정치자금법하고 이 뇌물죄는 명백히 달라요. 정치자금법은 법에 의하지 않고 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은 그냥 죄가 되는 건데, 뇌물죄는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이 대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대가로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면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아니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뭐고 전재수가 뭔데 이거를 대가성을 실현할 수 있었냐? 이걸 보면은 이 통일교 수건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한일 해저터널 사업이. 그리고 전재수가 무슨 관련이 있었냐? 전재수 전 장관이 의원 시절에 이 해저터널의 시작점이 부산이니까 부산이 지역구인 전재수. 사실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에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구심점이고 정말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재수한테 청탁을 했다. 그리고 이 까르띠에라든지 이런 시계는 이 청탁의 대가다라는 게 이제 윤영호의 진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수사의 어떤 완성도나 수위나 중요도로 따지면은 그 힘든 뇌물죄 수사에서 공여자가 진술했지, 뭐 줬다고 했지, 그리고 더군다나 뭐를 대가로, 뭐의 청탁의 대가로 그것까지 얘기를 했지, 이 정도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듣는 순간 바로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해당 업체들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진술이 언제 나왔는데? 8월에 나왔는데 지금 그거를 뭉개고 있다가 이 특검 수사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거를 오픈을 하고 이거를 경찰로 이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뭐 어제 조선일보가 이제 그렇게 단독 보도를 했었어요. 이 전재수와 관련된 진술 부분을
뭐로 인지를 했다? 뇌물죄로 이 수사 보고서에 뇌물죄로 썼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 보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다. 시효 문제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사건 부실 수사 내지는 이 특검의 수사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효 문제입니다. 자, 이 사건의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시효예요. 공소시효. 이게 지금 뇌물죄가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7년이 돼요. 7년이 되면은 이미 지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점이 이 돈을 받았다는 시점을 의심되는 게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2018년이거든요. 2018년이고 5월에서 9월 사이로 이렇게 지목이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2018년 그 5월쯤 그리고 9월쯤에 그 각각 이제 어떤 그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쯤에 그 한학자 총재가 만나야 될 알아야 될 그런 유력 정치인 명단을 인용하고 정치를 내서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9월쯤에 이 전재수가 천정국에 다녀간 사람으로 지목된 그런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그런 시점으로는 2018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이 시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자 그렇게 보면은 정치자금법은 시효가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018년 5월에서 9월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5년 벌써 12월이죠. 그럼 이미 시효가 지난 거예요. 자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시효가 더 깁니다. 만약에 1억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이 돼서 2018년이라고 하더라도 시효 범위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 이 사건 지금 특검이 안 했잖아요. 이제서야 이거 우리 관련 없는 사건이라 우리 수사 못해. 그리고 경찰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수사 결과 만약에 이게 아무리 봐도 우리가 뇌물죄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정치자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이미 어떻게 됐다? 시효가 지났다. 처벌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요, 이거?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오는 게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이거 특검 직무유기죄로 이거 고발 들어가고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사 대상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진술이 나온 게 올해 8월입니다. 그때만 바로 인지하고 수사를 하고 안 될 것 같으면은 바로 그때만 이첩을 했어도 사실 저는 이첩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 범위가 제일 넓잖아요. 김건희 특검이 1호에서 15호까지 수사 대상을 정했고 그거로도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별건 수사 조항까지 뒀습니다. 16호에 이와 관련해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별건 수사를 할 수 있게 아예 법으로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왜 수사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으로 하는 얘기로는 8월에 그 진술을 들었지만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냥 인지 수사 보고서에 사건 번호만 붙이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게 지금 경찰로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무려 한 넉 달 가까이 끌다 보니까 이게 당장 시효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모르고 경과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인지를 했고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진술이 굉장히 심각한 진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뇌물죄에서 이 정도 진술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여자가 진술을 했고 구체적으로 뭘 줬다고 했고 뭐에 관련된 대가라고 진술을 한 이런 사건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수사를 들어가서 이게 뇌물인지 정치자금법인지 가려야 하는데 어영부영 하면서 지금 4달을 보냈고 지금 와서 경찰로 보낸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경찰로 가면 이거 제대로 수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경찰은 지금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행정자치부, 행안부 산하의 조직이고 인사권이 지금 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이거 과연 제대로 수사할까요? 사실 특검이라는 게 이럴 때 필요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쉽게 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 게 지금 특검인데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정권 수사는 검찰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정권이니까, 죽은 권력이니까. 그런데 전 정권을 수사하겠다고 특검을 만들었는데 특검이 현 정권과 관련된 이 수사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뭉개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궁금한 거.
그러면은 안에서 특검에서 8월 달에 이 진술을 받고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는가? 특검 전체가 가만히 있었는가? 그 부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단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서 저희 후배들이 일부 보도를 했는데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검 내부에서도 자, 이거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으니까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일선 수사 검사들, 그러니까는 특검에서 파견받은 그런 수사 검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수사 보고서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막혔냐? 윗선에서 지금 막혔다는 거예요. 자, 일선의 특검의 수사 검사가 이렇게 해서 수사 보고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이제 특검 내 부장 검사를 통해서 특검부한테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으로는 그 특검보가 이거 수사 대상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수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 내 수사도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사 보고서를 썼던 검사로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인지해서 올렸는데 위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나는 나중에 이 수사가 수사 대상이 될 때 나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문서로 남겨뒀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취재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나서더라도 막아질래야 막아질 수가 없는 사안이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특검 내부에서도 특히 이제 특검 파견 수사 검사들은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었는데, 뭐 이제 특검보라든지 뭐 윗선에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직접 뭐 김건희하고 관련이 없는 사건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니, 김건희하고 관련 없는 거 지금 한두 개 수사했으니까 삼부토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양평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하고 어떻게 연루돼서 김건희가 뭘 지시했다, 이거 지금 나온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건들 다 수사해서 기소해놓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라는 이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는데 이거 김건희하고 관련 없으니까 수사 안 한다?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특검 내부의 수사 검사들도 그런 굉장히 나중에 가해질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문서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